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1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앞으로 4일 후인 11월 5일 날 결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위해서 오늘부터 4일 동안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당원 투표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책임당원 투표 50%를 반영하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를 반영해서 이걸 합친 거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선 오늘하고 내일에는 책임당원들의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 3일과 4일에는 두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불참한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전화 투표를 하고, 그리고 3일과 4일에는 또 4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일반 시민 각 한 1,500명씩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합산을 해서 5일날 오후 2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 중에서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좀 다르죠. 결선 투표가 있는데 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명 중에 누가 이길까?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홍준표를 먼저 앞세웠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앞서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걸 뒤로 돌기도 좀 난감해서 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여론조사든 당원투표든 누구를 내세워야 정권교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가 더 확실할까? 이런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은 후보가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엄격히 따지면 자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어떤 판단할 것인가, 어느 후보에게 만약에 투표할 기회가 있는 분들 또는 여론조사에 응답할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그걸 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이것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될 것인가, 이걸 전망하는데 도움되는 수준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공개방송이고 또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 그거는 희망 고문에 그칠 수도 있고, 그건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도하 언론들도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 두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변이 없는 한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또는 정치인들 또는 정치부 기자들이 예측된 일치하는 예측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이건 누가 될는지는 예측 불가인 것이 오히려 지금은 솔직한 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중에 여론조사하고 당원투표를 나눠서 보면요, 여론조사는 홍이 앞서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썸네일에서 제목을 홍준표냐 윤석열이냐를 한 겁니다. 당원투표에서는 당심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알려져는. 그런데 일단 먼저 이 여론조사 먼저 보면요, 사지선다형으로 진행되는데 4명의 후보 중에서 본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대사도 여론조사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로는 대체로 홍이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앞서는지 모르지만 윤보다는 우세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수치로도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몇 프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나 제가 보도를 통해 접하는 여론조사하고는 국민의힘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다릅니다. 뭐냐 하면은
가령 우리가 지금 접할 때 뭐 제목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누가 몇 프로 몇 프로 나오는데 끄트머리 보면은 모른다, 무응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기관은 그걸 빼고서 누가 몇 프로니까 우세하다, 누가 몇 프로가 우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한 후보가 30%를 지지를 얻었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가 25% 지지를 받고 무응답이 25%라. 그럼 여론조사 기관은 그냥 어떤 후보는 30%, 어떤 후보는 25% 이렇게 보도를 하고 맙니다. 이게 언론의 보도 형태고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방식은 다릅니다. 무응답이 20%라고 하면은 무응답을 빼고 나면 80%가 남는데 그 80%를 100%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응답까지 합쳤을 때 30%인 사람은 80%를 100으로 했기 때문에 30 나누기 80을 하니까 37.5%가 됩니다. 그럼 25% 받은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25% 나누기 80%, 100%가 아니고요. 100%일 때 20%인데 80%를 100으로 했을 때는 31.25%가 돼가지고 두 사람의 격차는 무응답까지 넣었을 때는 5%, 30%하고 25%가 5%인데 이렇게 되면은 37.5하고 31.25가 돼서 6.25%로 더 벌어집니다. 무응답이 많을수록 후보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수치가 증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는 어떠냐? 이건 완전히 안개 속이라고 보는 것이 솔직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론조사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그저 주장만 있는 겁니다. 각 한 후보마다 우리가 유리하다는 건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나름대로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뒷받침할 수치가 있느냐 데이터가 있느냐 그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잠복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누가 말을 하면은 그건 주장에 불과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은 여론조사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첫째는 왜 어떤 변수가 있느냐면 이번에 투표하는 책임당원 수가 약 57만여 명 됩니다. 근데 이 57만 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난 6월 11일 날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 책임당원은 28만 명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그 28명보다 1만 명이 많은 29만 명이 새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6월 달에 비해서 당원 수가.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요, 지번이 지금 선거가 당원들로 봐서는 이제 세 번째 투표인데요. 지난 10월 6일, 7일 날 지금 원희룡, 윤석열, 유승민, 홍준표 후보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 예비 경선을 했는데 그때 투표자보다도 19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후에 29만 명이 늘어났고 지난번에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할 때 투표했던 책임당원 숫자보다도 불과 한두 달 사이로 그러니까 11월 1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죠. 사실은 그 사이에 1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책임당원의 3분의 1인 59만 명 중에서 57만 명 중에서 한 19만 명 되니까 3분의 1이 되는데 이 숫자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한 달 사이에 늘어나 있는 겁니다. 이 19만 명이 새로 참여하게 된 책임당원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투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19만 명을 뺀 나머지 숫자는 전에 2차 예비 경선 때 투표를 했지만 오늘부터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는 19만 명은 처음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 기권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표심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여론조사처럼 조사를 지금 안 한 걸 물론이거니와 저 사람들은 어떤 투표 성향을 갖고 있는가도 한 번도 드러난 숫자지 않은 숫자가 이 19만 명이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19만 명 중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가 한 41%에 한 8만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책임당원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50대 이상 연령자가 아까 말씀드린 57만 명 중에는 6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는 50대 이상이 60%가 넘는데 이번에 새로 투표를 하는 19만 명은 처음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는 약 40%가 그러니까 한 8만 명 정도는 처음 투표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 책임당원들 간에도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구성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이게 안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새로 입당한 19만 명이 입당한 경위하고 경로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입당을 했냐면 모바일 신청으로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 온라인 당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입당 원서를 이제 전통적인 방식대로 서류를 입당 원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입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종이로 쓰고 들어온 일종의 오프라인 당원들입니다. 이 온라인 당원과 오프라인 당원,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 당원은 자발적으로 입당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각 캠프도 몰라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는 선거운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말하자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이 모바일 입당을 하는 사람들이라 스마일폰 조작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능란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같은 젊은 당원들이 이 중에는 많을 걸로 예상이다. 모바일로 입당한 사람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19만 명 중에서 2040이 한 40%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모바일로 입당한 사람들, 그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란한 젊은 세대들이 많을 것이다. 입당 원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종이에다 입당 원서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대체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누리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소개를 했다든지 주선을 했다든지 부탁을 받았다든지 해가지고 입당한 그 주변 사람들,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당한 이런 방식으로 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온라인 당원보다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좀 많은 세대들이 아닐까로 짐작이 됩니다. 그 이들에게는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통하는, 그래서 조직동원이 가능한, 조직동원이 발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라인 당원에게는 누가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누구 소개나 알선이나 주선이나 이걸 통해서 입당 원서를 쓰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소개한 사람들의 의중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또 하나 변수는요, 당원들의 투표율 변수입니다. 지난 10월 2차 컷오프 한 달 전 10월 6일부터 7일 있을 때의 경선 때에는 당원 투표율이 49.94%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작됐는데 9시에 모바일 투표,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모바일 투표가 되는데 서버가 깨질 정도로 다 굉장히 요란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다. 49.94%보다는 이준석 대표는 70%가 넘으면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뭐 70%까지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이 투표율이 많으면 굉장히 또 많은 변화를 봅니다. 그러면 온라인 당원하고 오프라인 당원들 중에서 누가 투표율이 높겠습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당원 쪽이 투표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당원 투표율 전체로 봐서는 예를 들면 50%나 60%다. 그런데 온라인 당원은 80% 이상 되고 오프라인 당원, 종이를 쓰고 들어온 사람들은 좀 낮다. 이럴 경우는 이게 상당히 많은 또 변수를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변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입당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투표하려고 입당을 했으니까 기권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의 권유로 뭐 마지못해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온라인 당원의 투표율이 많을 것이다. 이 투표율이 많은 거는 또 홍이냐 윤을 택하는데 또 많은 변수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물론 온라인 당원 중에도 기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프라인 당원 중에도 차별이 높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연령대가 젊다고 해서 어떨지 그건 다 정말로 가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될 거라고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다. 지금은 누가 유리하다고 했을 때 5일날 맞더라도 결과적으로 맞더라도 그건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라 희망을 내기하는 것이고 차라리 점성술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의 모바일 투표율이 일단 나오면 이건 모바일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 아니면 이 정도다. 예를 들면 모바일 투표율이 50%다. 90%다, 80%다에 따라서 후보들의 명함은 조금씩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복잡해서 가장 데이터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 당대표인 나도 예측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늘어난 당원 기반은 우리 당세의 확장을 의미한다고는 당연한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당내 선거에 대한 일반적 예측은 모두 동작하지 않을 걸 의미한다. 일반적 예측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 예측대로 안 된다고 해서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는 건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공식대로 잘 안 될 거라는 건 이렇게 당원들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나와 있는데 당원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온 사람,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19만 명이 57만 중에 새로 투표한다는 것, 그중에 연령비가 어떻다는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며칠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지원 사격한 건 그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든 원희룡 후보라 하더라도 저는 적지 않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에 기반해서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어떤 감입니까? 뭡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 사격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망을 한다고 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후보가 되든 적어도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사심없이 어느 후보가 되든 정권 교체를 앞서서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분인데 이분이 특정인을 지금 투표도 하기 전부터 누구를 두둔하듯이 하면 그건 원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도 물론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측이 빗나가면 김종인 위원장에는 그 후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선 누가 될 것이냐 예측은 매우 조심스럽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지 저로서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낼 능력도 없고 내서도 안 되고 또 그럴 만한 자신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오늘 내일 모바일 투표 결과가 나오면 이건 조금 더 예측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세 번째로 대통령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